여러분 집 안 어딘가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물건 하나쯤 있으시죠? 낡아서 이제는 쓰지도 않지만 괜히 버리려 하면 마음이 먼저 아픈 물건 말입니다. 그 물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나온 세월이 한 장면씩 떠오르고 이미 곁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빨간 고무대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집 안 어딘가를 한 번쯤 다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복녀는 1950년대 후반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이라 부르기에도 작아 집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고 논과 밭 그리고 바람 소리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습니다. 쌀독은 늘 바닥이 보였고 어머니는 쌀이 부족할 때마다 보리쌀과 고구마를 섞어 밥을 지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복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먼 길을 걸어 학교에 갔습니다. 겨울이 되면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 한 치수 큰 고무신을 신고 헐떡이며 언덕을 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교실 바닥에 물이 고였고 젖은 고무신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이들은 서로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해주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녀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진짜 무서운 거란다. 복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봄이면 들꽃을 꺾어 어머니께 드렸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동생들과 발을 담그며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가 나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복녀는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굴도 몇 번 보지 못한 남자와의 결혼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소염을 주고 마당 쓸고 밥 짓고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복녀는 장날에 처음으로 빨간 고무대야 하나를 샀습니다. 그 대야는 복녀의 삶에서 가장 많이 쓰인 물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대야에서 목욕을 시켰고 김치를 담글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심지어 남편이 아파 누워 있을 때는 약탕기를 담아두는 데에도 썼습니다. 첫째가 열이 나 밤새 울던 날 복녀는 그 빨간 대야에 물을 받아 아이를 씻기며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복녀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혔고 그 손으로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옷을 기웠습니다. 그 시절 복녀에게 빨간 고무대야는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자신의 청춘과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의 그릇이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의 도시로 떠났고 집에는 복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불러줄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불을 끄고 누워도 들려오는 것은 벽식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광고나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늘 비슷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서 다음에 전화할게. 복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바쁘지.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라.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부엌 한켠에 놓인 빨간 고무대야를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대야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 웃음소리도 물장구 소리도 담기지 않았지만 복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해 질 무렵이면 혼자 저녁을 지어 먹는 날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복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말 못할 외로움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우편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복녀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뜯지 못하고 쥐고만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들의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들어 자꾸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마당 한가운데서 빨간 대야에 물 받아놓고 엄마가 제 등을 밀어 씻겨주던 기억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엄마 손이 늘 거칠었던 것도, 항상 피곤해 보이던 것도 그게 다 저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 편지를 읽는 동안 복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처음으로 빨간 고무대야를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도 조금은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들과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한켠에는 여전히 빨간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야는 고단했던 세월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 사랑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은가 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집에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 물건 속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과 사랑과 기억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